안녕하세요. 파상관의 홍익 변호사입니다. 전대규 변호사님의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자, 개인회생 절차는 무엇인가? 파산 절차는 3편에 규정되어 있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면책 절차가 추가로 적용되죠. 회생 절차는 어떠한가? 회생 절차는 제2편에 규정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원래 제2편 회생 절차는 대규모 회사, 법인을 전제로 하여 둔 규정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채, 빚 규모가 작고 회생에 실패하더라도 인격의 소멸이 있을 수 없으며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인에 대해 별도로 제4편에 개인회생 절차를 두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개인도 경제생활 중 의도치 않게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여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다수 채권자 사이 형편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들이 이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채무를 청산하고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 규모,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부 채무 15억이죠.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이용할 수 없죠. 채권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무담보 채무 요건과 담보부 채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예컨대 무담보 채무가 9억 원이고 무담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신용대출 말하죠. 담보 채무가 16억 원. 반대로 무담보 채무가 11억 원이고 담보 채무가 14억 원인 경우에는 하나가 오바돼서 안 됩니다. 개인의 채무가 이 규모를 넘는 경우 제2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일반 회생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개인 회생 절차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원인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파산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 채무자에게 파산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즉각적인 면책을 위해 자유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파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는 그들이 모든 재산을 유지하는 대신 3년 혹은 5년 동안 장래의 수입 중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회생 절차에서의 채무 변제 계획서입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계획이라고 합니다. 변제 계획을 수행한 후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도 개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제공하지만 개인 파산 절차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 채무자가 가지는 재산을 전부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 대신 채무자는 최소한 개인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채무자의 장래 수도로부터 마련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채권, 개인회생 재단 채권, 개인회생 재단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채권, 개인회생 재단 채권, 개인회생 재단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물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지만 임금 등과 같이 정책적인 이유로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파산도 마찬가지죠.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습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에서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인지 개인회생 재단 채권인지는 권리행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은 물론 장래에 취득할 수입도 변제 재원이 되는 팽창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고정주의라고 그랬죠. 이처럼 변제 재원이 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개인회생 재단이라고 부릅니다.
파산 절차에서처럼 압류 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이 인정되고 이들은 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회생 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이제 관제인에게 가고 회생자는 관리인한테 가죠. 개인회생 절차는 본질적으로 신용카드 채무 및 의료비 등과 같은 무담보 채무를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합니다. 무담보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자를 통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보다 채무자들이 장래해버릴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어떻게 권리행사를 하는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되면 개인회생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담보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는 무담보 채무안을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담보채무는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개인이 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은행과 담보채무에 대한 어떤 이제 특약을 해서 일정한 이자를 내면 경매를 유예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하는가? 개인회생 절차는 회생 절차의 일종이지만 제2편이 회생 절차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채권 신고 제도가 없다.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채무자라 하여금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개인회생 채권은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받지만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후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은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채권 조사 확정 재판 등을 통해 채권이 확정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기재한 문서인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 계획은 채권자의 참여 없이 채무자가 작성합니다. 채무자는 변제 계획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계획은 채권자나 주주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조정에 있어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절차와 마찬가지로 청산가지 보장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긴 하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변제 계획에 동의하는지에 관하여 투표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오직 채권자의 의사 관계없이 법원이 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 개인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경우 일반적으로 3년에 걸쳐 변제한다. 나머지는 면책되죠. 일반 면책. 변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면책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도 면책을 통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산 절차가 이제 이 세 가지가 있죠. 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 관리처분권의 주체는 회생 절차는 관리인입니다. 파산은 파산관제인,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입니다. 채권 확정 방법은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가 이제 참가 방법이고 플러스 채권 조사 확정. 채권 조사 확정은 채권 확정이 됩니다.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를 하면은 채권자 목록은 채권자로 이제 의제가 되죠.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 목록 제출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파산에서는 채권 신고는 이제 참가 방법이고 채권 조사는 이제 채권 확정을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목록 기재 채권은 이익의한 경과로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산 절차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이건 파산 절차이건 이해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채무자회생법 1조에 나오죠.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무조정이, 주주, 지분권자에 대한 자본구조, 이제 자본 감소가 이루어지죠. 조정이 이루어진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도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담보권, 상계권, 동시행 항변권을 존중하여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계에서 창설한 것이고 신용거래 실무의 대전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도산 절차의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담보권의 경우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담보권으로서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을 위하여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만 파산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채권으로서 권리 행사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시까지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상계권의 경우도 회생 절차에서는 제한이 있지만 파산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충당되는 채권에 있어서는 공익채권, 재단채권, 개인회생 재단채권이 회생채권, 파산채권,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죠. 전자는 일반적으로 절차 수행 비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액 변제되고 후자는 신용거래의 리스크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주, 지분권자도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합니다. 감자 또는 주식이 소각되죠. 그래서 이 도산 절차의 유형. 간이회생은 50억 이하의 소액 영업소득자, 50억이 소액이는 아니지만 일반 회생에 비해서 법인 회생, 일반 회생에 비해서 이제 50억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이죠. 이상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